결국은 나중에 굴삭기가 후루룩 갖다 부어갖고 대먹기 하면서 다 흐트러지고 역급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걸로 일단 기본을 얘를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위에 그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서 입주를 딱 하셨는데 며칠 안에 들어오는 컴플레인, 가장 건축주님들이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안녕하세요, 강원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난해 요 전원주택 설계와 시공이라는 책, 요 저자인 명재근 건축사님 소개드리면서 건축 시공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뭐 설계 부분이랑 기초 이야기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사시면서 사실 구조도 중요하고 따뜻한 것도 중요해. 근데 따뜻한 거는 보일러 조금 올리면 되고 조금 춥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배관 막혀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책을 제가 봤더니 다양한 내용들 다루시다 보니까 설비 부분이 조금 약소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명재근 건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하듯이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나눠주시기로 하셨죠? 네. 네. 오늘 설비 부분을 명재근 건축사님과 함께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건축사님, 요즘 많은 분들께서 백년주택, 장수명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수명주택을 고려하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을 잘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또 재료 구성도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해야 그 건축물이 오랜 동안 문제가 없이 유지가 되는 거고, 어떤 마감 속에 있는 어떤 그 재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부분들, 시공 공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그 세심하게 고려해서 좀 설계나 시공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을 하실 때 결국은 벽체나 아니면 기초 부분에 매립되는 설비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설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비 시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시공들이 있을까요? 주로 우선은 뭐 전기 설비, 기계 설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계 설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기계 설비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계 설비라고 하면은 규모가 있는 건축물들은 뭐 보일러실에 큰 장비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보통 소규모 건축에서는 그냥 설비, 뭐 어떠한 물을 사용하는 급수, 배수, 난방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설비라고 부르고, 전기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냥 전기공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 부분도 설비공사에 포함돼서 그렇죠. 통칭하게 되는군요.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목조주택으로 지어져 있는데, 목조주택을 지을 때의 설비 시공과 RC조 철콘, 그리고 뭐 ALC나 경량철골 이런 골조에 따라서도 설비 시공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목조주택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수평관이나 이런 또 수직관 같은 경우는 구조체를 뚫어야 되겠죠. 뚫어서 입선, 배선, 배관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구조체 부분 자체가 어떤 구조적으로 조금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응력이 적게 받는 이런 부분에다가 미리 슬립을 묻어서 그쪽으로 배관을 설치하고, 또 덕트를 만들어 가지고 덕트 쪽에 어떤 수직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RC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예 거푸집을 쳐서 타설할 때 그 안에다가 매립하는 형태로 미리 설계가 돼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정상적인 거는 그 여러 층, 상부층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피트, 덕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덕트 쪽에 모든 설비나 전기 배관, 통신 배관들을 그쪽에 다 집중을 해서 내리죠. 그런데 도심지, 특히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공간이 협소한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덕트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면적이 그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벽 속에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규모가 적으니까 네.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냥 옹벽이라든가 벽 속에 매립을 해서 어떤 그 배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그 덕트를 만들어서 덕트 속에다가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배관들을 집중을 시켜서 향후에 하자라든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C조를 지으시더라도 벽 안에 매립해서 타설할 때 그렇게 시공하시는 것보다는 별도로 빼서 나중에 하자보수도 용이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예, 예. 그리고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스터드, 장선 뭐 이런 쪽을 뚫어 갖고서 이렇게 배관 설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예. 네, 그 부분도 미리 그 구조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어느 쪽에다가 이걸 뚫을 것인지 네.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시공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짓다 보면 사실 제일 먼저 착공하고서 진행하는 게 기초 때문에 텁하기를 하잖아요. 그럼 텁하기 때부터 이 오폐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관 설비들을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배관들을 묻을 때도 최소한의 시공 스펙이나 뭐 자재 스펙들이 있을까요? 오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에서 그 PVC 파이프로 해서 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을 해가지고 하천변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건축물 안에서는 VG1이나 2를 쓰죠. 그리고 외부에 땅에 매립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VG1을 쓰는 게 좋고 또 깊게 묻힌다 라고 할 때는 VG2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배관이 묻힐 때는 대묘기 하기 전에 미리 모래라든가 석분을 그 관 주변에 채워가지고 거치는 흙으로 대묘기 할 때 그 관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배관들이 보통 오폐수 배관 이러면 주변에서 똥배관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요즘 화장실에 휴지통 안 놓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야 조금 쓰지만 또 많이들 막 이래갖고 쓰시는 분들 화장실 막힌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그거 그냥 안 막히려면 뭐 배관 크기 넓혀갖고서 하면 된다 뭐 또 이런 말들도 있던데 어떻게 시공하면 될까요? 그 좌변기의 그 말단부 광경 지름이 100m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mm 배관을 사용해야 되고 어차피 나가는 게 100mm로 통일돼 있군요. 예, 그리고 변기가 있을 때 여러 곳에서 같이 연결을 할 때 그 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광경을 좀 키운다든가 또 바닥에서 기초 속에 그 배관을 묻어가지고 외부로 빼내거든요. 네네. 그때 특히나 그 물매가 잘 잡히도록 그 부분이 세심하게 좀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올 때 지름은 스탠다드로 100mm가 딱 정해져 있어서 괜찮은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요즘 단독주택 짓고서 화장실을 2개가 아니라 3개, 4개까지 추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침에 다들 쾌변을 아침에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동시에 몰리면 이것도 똥배관 모일 때는 조금 크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현장 관리를 적지 않게 했잖아요. 첫 현장 관리를 나가는 그 시점이 텁하기 시점이에요. 네. 근데 가보면 항상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배관들 텁하기 하고서 거기다가 배관 이렇게 묻어놓은 거 보면 제가 이렇게 갖다 들이대 보거든요. 근데 들이대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구배를 맞춰놓은 그 배관의 밑에 보면 대부분은 삽으로 흙을 그냥 메워갖고서 그냥 높이만 중간중간 맞추거나 아니면 조금 잘한다는 데는 벽돌을 깨든 뭔가를 밑에다 받치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듬성듬성 해놓은 거를 결국 나중에 굴삭기가 후루룩 갖다 부어갖고 이 흙의 무게를 얘가 그대로 받으면서 흔들흔들 하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하면 야 저거 구배 요만큼 잡아놓은 게 배목이 하면서 다 흐트러지고 역구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건축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외부 배관을 할 때 텁하기를 해서 그 배관을 묻게 되는데 네네. 물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물매를
좀 충분하게 줄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이 중요하고, 배관을 설치한 후에 밑에 처지니까 처지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좀 촘촘히 받침을 두어서 어떤 상부 하중이 늘리지 않도록 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텃박이한 흙을 가지고 그대로 대묘기 하기보다는 고운 흙이 있으면 흙도 좋고 석분, 모래 등을 가지고 배관 주변을 밀실하게 채워서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에 대묘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모래나 석분 같은 걸로 일단 기본을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위에 네. 하면은 이게 틀어질 염려가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방법이 있었네요. 사실 이거 갖고서 제가 구배가 안 맞는 이 역구배 문제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저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럼 이 기초 텃파기 하면서 같이 또 배관을 묻는 게 이 오폐수 배관이나 생활하수 배관만 묻는 게 아니라 또 인입, 그러니까 급수를 위한 배관도 묻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수도 배관을 묻을 때 엑셀 파이프를 쓰냐, 뭐 에이콘 배관을 쓰냐, 뭐 이런 거 갖고도 설왕설래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떤 게 정석이고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시방서에는 어떤 배관을 써야 된다라고 딱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거기에 따른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재료를 쓰게 되어 있는데, 주로 대부분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중관을 쓰도록 이렇게 설계 스펙을 잡습니다. 이중관을 쓸 때는 어떤 또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일반 PB관이나 다른 관에 비해서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민간 공사할 때는 그 이중관을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관이라든가 ELP관, PB관 같은 것들을 매립을 해가지고 급수관 자체가 상부 하중이라든가 또 향후에 그 교체가 용이하도록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도관이라는 거는 쇠로 된 그 파이프 안에다가 관을 한 번 더 넣자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시공을 해요? 이게 그 쇠는 아니고 ELP관이라고, 그 관을 1차로 매립을 하고 그 속에다가 PB관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엑셀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급수관을 매립을 하게 되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누수가 생겼다, 어느 지점에서 이걸 푸른 다음에 끄집어내면 교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실내 수도 배관할 때 이중 배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랑 별개로 수도 계량기부터 인입할 때까지도 그렇게 이중 배관처럼 구현을 해서 시공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신경을 조금만 더 기울인다고 하면 충분하게 문제 없이 그 시공이 가능하다. 제가 현장 나가보면 그래도 엑셀관을 아직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엑셀관을 안 쓰면은 지금 말씀하신 시공법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미 갖고 와서 그렇게 텁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구해갖고 또 그 시공을 해달라고 하기는 사실 현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엑셀 파이프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용하게 된다면 동글심도 밑으로 그리고 보온을 해서 석분이나 모래를 채운 다음에 대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입될 때는 그렇게 시공을 하면 되는데 이 안쪽으로 인입된 관을 실내에서 배관을 연결을 할 때 이중 배관을 꼭 써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또 반론들도 댓글에 종종 봅니다. 이 이중 배관 꼭 해야 될까요? 전 건축물 안에서 이중 배관을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몰코 접합이라든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주로 PB관을 사용한다든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주로 배관이 중간에 연결이 없이 보일러실에서 그 사용되는 그 위생기구까지 단독 배관으로 연결되도록 시공하는 것이 나름대로 좀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입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수전들까지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조인트 부분이 없이 한 방에 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간에 아무래도 배관 재료도 절약하고 또 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연결을 합니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항상 문제는 그 연결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연결 부위들이 예. 이렇게 그냥 딱 끼워갖고 살짝 돌리면 딱 맞물리는 형태긴 한데 예. 여기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냥 해서 딱 맞물리고 살짝 돌려놓으면 절대 안 터진다고 설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저는 그걸 터지는 걸 제가 저희 집에서 겪었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 샵에서도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인트들을 안 만드는 게 애초에 안 만드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분배기가 여러 개가 설치될 수가 있겠고 또 배관이 각각 단독으로 연결이 되니까 배관이 재료가 좀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러면 따른 어떤 인건비가 좀 더 발생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지금 이제 설비 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집 다 짓고 너무 이뻐 그래서 입주를 딱 하셨는데 며칠 안에 들어오는 컴플레인 가장 건축주님들이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그런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자꾸 냄새 난다고. 이 배관 설비하면서 이런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모든 배관은 트랩이 있습니다. 트랩. 봉수라고 해서 물이 채워지게끔 되어 있죠. 그 U트랩, S트랩 이런 형태죠. 그래서 그 냄새가 타고 오다가 그 물이 차 있으면 그 물을 통과해서 냄새가 올라오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랩을 잘 만들어서 그 봉수에 의해서 그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럼 1차적으로는 트랩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럼 트랩 말고 우리가 또 뭔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통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벤트라고 하는데 여러 층이 있게 되면 그 각 층의 어떤 위생기구, 배관들이 그 통기관을 통해서 지붕 위로 관이 개방이 되게끔 해가지고 그 물의 어떤 흐름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화조도 마찬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했을 때 인접 주민의 어떤 민원, 어떤 악취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화조에서도 단독 배관을 해서 지붕으로 같이 끌어올려 가지고 개방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명재 건축사님과 함께 하자없는 설비 시공에 대한 이야기들 몇 가지 이제 건드려 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감사합니다.